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따뜻한 두유 한 컵에서 은은한 고소한 향이 피어오릅니다. 손에 쥔 컵의 온기가 천천히 손끝으로 전해지고 첫 모금을 삼키면 부드러운 맛이 목을 감싸며 속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유를 단순히 속 편한 음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두유 한 컵이 어떻게 신장 기능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장기는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조용히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두유 속의 식물성 단백질과 여러 가지 영양소는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게다가 소화가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신장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는 거창한 치료나 큰 비용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오늘 아침의 작은 선택이 내년에 건강한 신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손바닥만 한 크기이지만 그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그중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하며 필요한 영양소와 미네랄은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냅니다. 마치 부지런한 가정부가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듯 신장은 우리 몸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필터의 효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신장 기능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데 그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가끔 붓기나 피로감, 소변 변화로 신호를 보내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경고를 놓치면 만성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단백질과 염분이 과다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덜 알려진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의 부담을 덜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소고기 대신 두유를 마셨을 때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양이 줄어들어 필터가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너무 단백질을 줄이면 근육량이 감소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되 그중 일부를 식물성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신장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와 같습니다. 깨끗한 물을 오래 마시려면 필터에 과부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두유 한 컵은 바로 그 부담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내일 아침 컵에 담긴 두유를 보며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은 곧바로 신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염분, 당분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곧 신장 보호의 첫걸음이 됩니다. 단백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에서 질소 노폐물이 많이 발생해 이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필터가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반면 두유 속 식물성 단백질은 이러한 노폐물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신장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덜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식물성 단백질에는 함께 들어있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신장 주변의 미세혈관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미세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이 원활히 흐르고 그만큼 신장이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혹은 10년 후에 건강 상태를 크게 바꿉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두유가 정답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이미 크게 떨어진 환자에게는 특정 식물성 단백질도 과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고령자는 동물성 단백질 일부를 두유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의 한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베이컨과 계란을 드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자 저는 두유와 채소 위주의 아침 식사를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신장 수치가 안정되었고 붓기와 피로감이 줄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아침 메뉴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이처럼 식단에서 단백질의 질을 바꾸는 것은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서 접시 한쪽에 고기를 덜고 그 자리에 두유 한 컵을 올려두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것뿐 아니라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 압력이 높아지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먼저 손상을 받습니다. 마치 수돗물의 수압이 너무 세면 배관이 터지듯 작은 혈관들도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두유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이 혈압 안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신장이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는 속도와 정확도가 모두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즉, 좋은 혈압은 곧 좋은 신장 기능을 의미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압과 신장은 한 몸입니다. 혈압이 흔들리면 신장이 먼저 지칩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혈압을 잘 잡으면 신장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한 번은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혈압이 높고 붓기와 피로감을 호소했죠. 하루아침을 두유와 채소 샐러드로 바꾸고 저녁엔 짠 음식을 줄이도록 조언했습니다. 석 달 후 혈압은 안정되고 붓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음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어요. 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유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며 개인의 체질과 질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이 보여주는 공통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식습관은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식탁 위에 두유 한 컵을 올려두고 염분 섭취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혈관이 편안해지고 신장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당뇨병은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노폐물 걸러내는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부르는데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유 속 식물성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식이섬유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몸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두유의 단백질이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주어 혈당 조절 능력까지 간접적으로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이 더 효과적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당뇨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을 잡는 건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뇨와 신장은 서로 연결된 운명입니다. 실제로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10년째 당뇨를 앓고 있었고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에서 흰빵과 잼 대신 두유와 통곡물빵을 추천했습니다. 석 달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만 믿을 게 아니라 먹는 걸 바꾸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물론 모든 학자가 두유가 당뇨 환자에게 무조건 이롭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두유를 활용하면 혈당과 신장 두 가지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 아침 두유 한 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한 모금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고 신장의 부드러운 하루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두유에는 단백질 외에도 신장을 돕는 여러 가지 숨은 보석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소플라본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또, 레시틴은 혈관 속 지방 대사를 돕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신장이 더 깨끗한 혈액을 부담 없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는 두유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신장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혈압 안정과 노폐물 배출에 기여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영양소들의 이점을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환자에게는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두유를 마시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맞춘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장을 위한 작은 영양 패키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패키지는 필요한 만큼만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하루 한 컵 정도가 좋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는 의사와 상의해 양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은 두유의 고소한 맛에 반해 하루 3컵씩 마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지만 이후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상담 후 하루 한 컵으로 줄이고 채소 섭취를 조절하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결국
두유 속 영양소는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지만 적당함이 그 힘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두유를 마실 때 컵 속에 담긴 이 작은 영양 보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유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마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같은 두유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신장에 주는 이로움이 달라집니다. 우선 마시는 시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두유를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하루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속이 편안해 아침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은 공복에 두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가벼운 곡물빵이나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양입니다. 하루 한 컵, 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많이 마시는 것은 신장에도 전체 영양 균형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은 칼륨 함량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유를 칼슘 보충제나 철분제와 함께 마시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시중 두유 중에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은 제품이 있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은 두유를 하루 2번, 식사 후 바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상담 후 아침 공복과 오후 간식 시간으로 바꾸고 무가당 제품으로 교체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시는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다르네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공복 섭취의 장점을 똑같이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임상 경험과 일부 연구는 일정한 패턴과 적당한 양이 신장 건강에 더 안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두유 한 컵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부드러운 한 모금이 신장에 보내는 휴가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유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늘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오해입니다. 두유 속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거나 특정함을 촉진한다는 이야기가 돌곤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인체의 호르몬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작용 강도는 훨씬 약합니다. 오히려 몸속 호르몬 수용체에 부드럽게 결합해 과도한 호르몬 작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의 안면 홍조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이소플라본이 신장 염증 반응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즉, 호르몬 영양뿐 아니라 신장 건강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방암이나 갑상선 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춰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은 72세 남성 환자분이 두유를 끊겠다고 오셨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친구가 남자가 두유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신장 기능과 혈압이 안정적이니 하루 한 컵은 전혀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신장 수치가 유지된 것을 보며 안심했고 괜히 겁먹을 뻔했네요 라고 웃었습니다.
이렇듯 두유와 관련된 오해는 사실보다 감정과 소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과학적 근거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내일 두유를 마실 때 불필요한 걱정 대신 내 몸에 맞는 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유가 많은 사람에게 이롭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분들은 두유 속 칼륨과 인성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뼈 건강과 혈관 석회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초기 신장 질환 단계에서는 두유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말기에 가까운 단계에서는 소량이라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질환명이라도 진행 정도에 따라 두유가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남성 환자분은 혈액검사에서 신장 여과율이 정상보다 조금 낮았지만 다른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한 컵의 무가당 두유를 섭취하며 소금과 육류 섭취를 줄였습니다. 1년 후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70세 여성 환자분은 이미 신장 여과율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하루 2컵 이상의 두유를 마셨습니다. 몇 달 후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고 결국 섭취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좋다고 생각한 게 제 몸에는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일부 연구는 식물성 단백질이 말기 신부전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는 미네랄 축적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개인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장 관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두유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한 선택의 시작입니다. 두유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마셔도 좋지만 신장 건강을 더 탄탄하게 지키고 싶다면 보완 효과가 있는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두유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노폐물 제거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 두유와 귀리를 곁들이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비타민C와 함께 두유를 섭취하면 일부 식물성 철분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유와 함께 키위나 귤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조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유와 지나치게 짠 반찬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 신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과 함께 먹는 것은 혈당 급상승을 유발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67세 여성 환자분에게 두유와 블루베리, 귀리를 아침 식사로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빵과 가공육을 드셨는데 한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이 달라지니 몸도 금방 달라졌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식품 조합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황금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신장을 돕는 음식끼리의 시너지는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두유 한 컵 옆에 작은 블루베리 한 줌이나
귀리죽을 곁들여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신장 건강을 한층 더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4세 남성으로 수년간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를 앓고 있었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 하한선까지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라며 체념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두유 한 컵을 추가하고 소금 섭취를 조금 줄이며 동물성 단백질 일부를 식물성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그는 그 정도라면 해볼게요 라고 답했으며 다했습니다. 2달 후 다시 찾아온 그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붓기가 줄고 오후 피로가 덜해졌다고 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신장 여과율이 안정되었고 소변 단백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 두유 한 잔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이 사례에서 덜 알려진 부분은 변화의 크기보다 지속성이 신장 회복에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많은 연구와 경험이 작은 생활 습관의 꾸준함이 약물치료 이상의 변화를 만든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이분처럼 뚜렷한 개선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신장을 해치지 않는 식습관을 유지하면 악화를 늦추고 더 건강한 일상을 오래 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두유 한 컵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매일 받는 부담을 줄이고 다시 힘을 낼 기회를 주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창밖에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부엌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두유 한 컵이 놓여 있습니다. 김이 살짝 오르며 고소한 향이 공기를 감싸고 손에 쥔 컵의 온기가 마음까지 데워줍니다. 이 작은 순간이 하루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 노고를 덜어주는 방법이 반드시 복잡하거나 비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두유 한 컵처럼 간단하고 부담 없는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200ml의 식물성 단백질과 영양소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완만하게 하며 미세혈관을 지켜줍니다. 그렇게 쌓인 날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회복시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양과 시기를 지킨다면 두유는 신장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보는 새로운 습관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침 두유 한 컵을 마시며 시작하는 하루가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한 모금 속에서 신장이 쉬어가고 건강히 자라는 소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